유대인 가정은 아이들의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다른 학생과의 경쟁에서 이기라고 강조하기보다는 남과 다르게 대라고 가르친다. 부모가 아이의 개성을 잘 파악해 그에 맞게 반응하고 가르치는 것, 즉 유연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유대인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질문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격려한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을 잘 들으라고 가르치는 우리 문화와 달리 유대인 부모는 학교에 가면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니 모르는 게 있으면 꼭 물어보라고 가르친다. 이처럼 질문을 중시하는 교육은 학교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교사들 역시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강조한다. 유대인 부모는 수수께끼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아이에게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던지면 아이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어주며 어휘력과 연상 능력은 몰라보게 좋아진다. 그리고 돌 무렵부터 부모가 읽어주는 베갯머리 독서는 평생 지속되는데 이때 독서는 많이 읽되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체계적으로 읽도록 지도한다. 논리적인 언어 사용과 글쓰기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핵심 요건이다. 교육심리학자 벤자민 블룸은 가정의 언어 환경 수준을 높이려면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가정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숫자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낱말만 반복하는 가정과 가족 간의 대화에 풍부한 어휘가 등장하는 가정과는 자녀들의 언어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 둘째, 일상대화에서 어떤 개념을 사용하느냐다. 눈에 보이는 사물을 나타내는 낱말과 사랑, 행복, 죽음 등 추상명사는 개념의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난다. 유대인들이 추상적 개념에 강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의 영역에 놓인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는 훈련을 늘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추상적 사고의 습관을 기르다 보면 언어 능력과 논리력이 절로 키워진다. 셋째, 표현 방식이다. 단순히 낱말을 나열하는 수준의 표현인가 어느 정도 완벽한 문장으로 된 표현인가는 크게 다르다. 일상대화에서 적합한 어휘를 골라 문법에 합당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커서도 뛰어난 언어 능력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발표와 말하기 교육에 앞서 생각하는 기본기를 다져주는 독서와 토론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독서는 책을 읽는 과정에서 분석력, 비판력, 어휘력 등을 키워준다. 핀란드 학생들은 적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학업 성취도 1위를 기록하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사교육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서야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다. 한국 학생들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핀란드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 현실, 결론적으로 공부의 질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과도한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도 그 효과가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학습 흥미와 동기가 약하기 때문이다. 영국 국립과학학습센터 미란다 스티븐슨 박사는 한국 학생들이 국제, 학업 성취도 비교 평가, 수학, 과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도 창의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놀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와 학원에 붙잡혀 점수 경쟁에 매달리다 보니 상상력을 키울 환경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놀이는 지식을 변형시키고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유대인에게 교육은 삶 자체이다. 공부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이어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힌다. 유대인의 교육 생산성이 뒤늦게 빛을 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의 성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개성을 존중하며 당장의 성적에 연연해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무리한 공부를 강요하는 법이 없다. 성적보다는 배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공부에 대해 흥미와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주는 데 주력하는 것. 개성을 잘 살려주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꾸준히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평범한 아이도 인재로 키워내는 자녀 교육법이다. 좋아.